제가 지난 1월 11일 원내대표가 됐으니 오늘 정확하게 취임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원내대표 100일 1년 같은 100일이었습니다. 저는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아래에서 선출됐습니다. 당선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빚의 혁명을 통해 세워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절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100일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무엇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 2차 종합특검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등의 성과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과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처리, 39년 만에 개헌 추진과 여야 협치 복원도 100일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천준호 수석과 김한규, 전용기 수석, 원내 부대표단 의원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난 100일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취임 직후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2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법안 8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중동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입법 추진 상황실을 비상경제 대응 상황실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단 10일 만에 전쟁 추경을 처리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플라스틱 기업과 간담회, 여수 산단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여론을 경청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코스피 지수 6천 시대를 열어낸 역사적인 날 3차 상법 개정을 이뤄냈으며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44일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입법을 완수한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청이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적극 소통하면서 가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국민께서 열망해왔던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취임 5일 만에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여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또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관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몇 날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해 주신 국정조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의 물꼬를 텄습니다. 민주당과 야5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39년 만에 개헌의 첫걸음을 내렸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도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지방 분권의 새로운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행정통합법 처리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켰고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비례의원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첫걸음도 뗐습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썼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개회동만 24번을 진행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수없이 만나고 통화했습니다. 하루에 5번이나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정례화하고 중동 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도 함께 했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그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합니다. 국정조사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조작 기소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중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경제 입법에도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원내를 풀 가동해야 합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2022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은 매 시기 새로운 현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2월까지 현재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해 놓아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신발권을 조여 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유시, 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원내대표 한병도를 든든하게 지지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진 수석 부대표님들, 원내 부대표단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많은 관심 가져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소속하고 성함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언론 뉴탐사의 허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100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0일간 언론들의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당정 청간에 계속되는 엇박자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사진을 활용해서 그것을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공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기혁신당과의 합당 구성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 몇몇 관계에 반발하고 또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반복해서 사과하는 일도 최근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지난 100일간 당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당정의 책임자들 중에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또 바쁜 100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고 당국 원내대표가 다시 출마하신다는 전화를 밝히셨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방안인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 내외 평가가 제가 원내대표 취임 후에는 특히 그 전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당정청의 갈등 문제로 큰 현안이 부각된 건 없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100일 동안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데 다방면으로 깊이 숙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국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갈등 양상으로 민주당은 표출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사진 촬영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런 문제는 공식적인 당정청 현안을 놓기 위한 토의 또 좀 더 좀 압축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더 많이 한다면 이런 걸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거에 더 노력을 하면은 갈등은 더 표출되는 걸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당정청은 정말 원팀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의 갈등 양상, 충돌 양상을 특 이해관계를 가지고 큰 충돌은 현재 민주당은 없습니다. 오직 그 대의를 위한 즉 집권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차이도 극복하고 차이는 토론을 통해서 좁혀나가고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이데일리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연임에 성공하신다면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서 이제 맡으실 수 있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걸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이걸 막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 국익, 경제에 미치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이 가동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러면 상임위는 서로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상임위도 나누고 서로 경쟁하라는 건데 이런 엄청난 국익 앞에서 상임위 위원장 이걸 어떤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식이면 상임위를 전체 다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국회가 여야가 서로 나누고 분리해서 존중하고 상임위를 나누는 전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일이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누고 경쟁하라는 건데 그 취지가 무너진다면 상임위 나누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익을 놓고 아니면 국민과 관련된 바른 어떤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도 시급한 문제도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저는 상임위 배분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지 그 판단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 기준은 이제 예전처럼 그냥 나눠 먹기식은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한번 또 뭐 야당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또 이제 국회 의장님이 선출이 되면 의장님하고도 또 말씀을 더 나눌 거고, 또 우리 내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그 기본 원칙에 맞게 그 국정 발목 잡기나 일하지 않는 상임위 배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각 주체들 간의 논의를 더 성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100일 동안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거나 좀 더 추진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부분이 궁금하고, 사실 이전 원내대표들에 비해서 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할까, 조용한 리더십? 그렇게들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연임에 성공하시면은 지금과 비슷한 기조로 원내 운영 앞으로 나가실지,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좀 앞에 나서서 발언을 하실지. 저는 이제 뭐 저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존 방식을 좀 유지하는 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요. 원내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도 해야 되고, 당정청관의 또 원내로서의 가교 역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성과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내는 게, 그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 맞는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기존 방식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제 원칙은 아무튼 해야 될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때는 그 주요 법안들, 뭐 대미투자특별법이나 이후에 민생 관련 법안들은 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또 추진을 했고, 추경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하자고 해서 또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계획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를 내는데 좀 집중하고 그런 리더십이 여당으로서는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아쉬웠던 면은 더 사전에 그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밖으로 뭔가 결론을 내기 전에 또 뭐 현안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부 논의를 사전에 더 많이 성숙시키는 거, 뭐 그 여러 현안 원내와 상임위 간의 논의, 또 의원들 간의 논의, 이런 논의를 좀 더 많이 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수기하는 과정을 조금 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아까 그 개헌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요. 네. 이 개헌이 어쨌든 계속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내에서 좀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예. 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변화가 그간에 있었는지, 어쨌든 오늘 물러나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9년 만에 이걸 공론화에 성공한 건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되는 여야가 다 있었고, 특히 의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제 정당의 국힘을 제외한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국힘에도 여러 차례 저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아직은 개헌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전체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국힘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을 이번에만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더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또 받죠. 신재영 기자님. 네, 저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연임하시게 된다면 추진하실 걸로 조작기소 특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선 앞두고 조금 추진하게 되면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좀 더 구체화된 구상 같은 게 있으신지 또 뭐 이런 정치적 부담에 대한 입장도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그건 그냥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요.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기간에 맞게 너무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냥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여러 증언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고 특검법 관련된 준비는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 결론이 나면 그건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른 데 좌구우면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검토는 시작했습니다. 판정되면 몇 월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건 아직 날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날짜는 좀 특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 뭐 선거 때문에 너무 뒤로 미루고 막 앞으로 빨리 가져오고 최대한 않고 그 절차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